하는 검찰이요. 티타임을 통해서 오전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볼까요, 최현미 기자? 네, 그러니까 아까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죠? 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바로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녹차를 검찰청에서 준비했다고 하고요. 녹차를 한 잔 드리면서 좀 면담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예.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한 10분 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9시 50분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오전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애초에 조금 예상한 것과 달리 아예 검찰이 처음부터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다스로.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뇌물이라든지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걸 다 제쳐두고 지금 다스와 그 도곡동 땅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당신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먼저 캐고 있고요. 오전에 계속 그 부분이 진행이 됐고 오후 한동안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예.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었고 또렷하게 나와는 무관하다. 예. 다스나 도곡동 그 땅이라든지 다 나와는 무관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혔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들도 뭐 딱히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스 실소유주 문제부터 아예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먼저 치고 나갔냐. 네.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검찰의 판단이다. 예. 라고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좀 작게는 뭐 점심 식사를 주변 이제 설렁탕 집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먹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전 대통령이 뭐 무리 없이 식사는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휴게 시간을 요구하거나 한 것도 없었고 예. 아마 오늘 지금 이제 시간대를 어느 정도 검찰이 예상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예상을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굉장히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되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긴급 체포 부분 그리고 대질 조사. 지금 등 돌린 측근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측근들과의 대질 조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대질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질 조사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면서 약간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 다스를 먼저 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혐의가 거의 2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면 내일까지 조사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초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뒀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근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의 관례가 3가지거든요. 특활비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뭐 취임 전에 뭐 받았다는 이팔성 씨한테 받았다는 20억 있고 그다음에 이 다스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복잡한 게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대납 60억 원 대납했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라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죄가 다 거기에 물려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손정석 국장님, 박 전 대통령 출석한 걸 저희가 1년 전쯤에 봤고 이번에 1년 뒤에 봤는데 좀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 다 제가 기자실에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물음에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녁 자리에서 한 2차례 만났었는데 말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물어보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막 줄줄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뭐 질문 문항을 한 200개 뭐 이상 해서 그 굉장히 A4 용지를 한 120장 준비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술술술술 하지 않을까 제 짐작에 뭐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검찰에서도 설명하기를 어쨌건 오전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대략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다스나 도곡동 땅 부분을 먼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고 그럼 그 뒤에 다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조사하다가 다시 또 일정한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그때 다시 또 도곡동 땅 다스 문제를 다시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계속되는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심리전 그리고 체력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아마 수사팀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쭉 이 법원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의 얘기 또 오늘까지를 한번 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수사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국장님, 오늘 이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참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에 했던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라든지 짜맞추기식 수사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지난해 11월 발해인 출국할 때라든지 지난 1월 달에 이제 기자회견 할 때라든지 그때는 그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검찰과 일종의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소환돼서 딱 포토라인에 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사받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까지 정치 보복 얘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참고 있다는 그 표현 속에 사실은 그 앞에 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본인의 심정 참담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앞으로 역사에서 이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함축된 그 부분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그 부분은 그 앞에 했던 그러한 사실상 자신은 어떤 정치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수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입장을 이 전 대통령이 발표하고 기자가 한 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보통 저렇게 출두할 때는 기자들이 옆에 이제 대표 마이크를 들고 이제 그 모두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의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를 맡은 기자를 하나 뽑아서 한 명의 기자만 이제 옆에 이제 붙어서 질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기자가 이제 질문한 게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 라는 거 하나 물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저기에 모여서 취재를 하러 온 모든 기자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질문 한 4-5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질문 중에 이제 2개밖에 사실 못한 건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올라가서 기자가 같이 빨리 따라 올라가니까 계단이 위험하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계단이 위험하다라고만 답을 하고 두 번째 다스는 누군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이미 거의 다 올라가서 더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종이에 프린트나 써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박 전 대통령 때하고요. 조금 저거 비교해서 좀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지금 조사 우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실은 1001호 김성수 변호사님. 호칭을 이제 검사가 질의를 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우를 갖추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는 사실 피해자 신문할 때 당연히 피해자 아니면 뭐 이렇게 당연한 호칭을 하지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네.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예우를 갖추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조사에는 당연히 피해자 예.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예우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랑 이제 1년 만에 또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포토라인에 서고 이렇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전에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태극기 뭐 그대라고 하는 분들이 예. 오셔서 이제 막 화이팅 뭐 이렇게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측근들만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는 길에 또 이제 또 한 명만 와서 뭐 굉장히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이 돼 있었고 또 그리고 호실 자체는 검사실은 동일한 1001호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1001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수사를 할 때 50페이지 정도 질문을 일단 검찰에서 뽑아놨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 12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배가 넘네요. 예, 아무래도 혐의가 지금 거의 20개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몇 번이나 무혐의가 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영상 녹화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겠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안 예. 하겠다라고 거절을 했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게 그냥 조서만 받으면은 기록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기록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받아 적는 분이 그대로를 받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문장을 말해도 한 문장으로 압축돼서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남는 경우에는 내가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검찰 측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객관적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중에라도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수사 태도에서 기록에는 안 남는 그 종이에는 안 남는 수사 태도가 나오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한다거나 뜸을 들인다거나 뭐 말을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조서를 나중에 수정할 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영상에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은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던 부분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검찰 조서에 대해서 뭐 성립을 부인할 때 이 영상 녹화물이 있기 때문에 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피의자들이 전부 이렇게 열람을 하거든요. 네가 뭐라고 질문을 하고 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열람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가서 저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그런 의지에서 영상 녹화 촬영에 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지가 특히 많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많았던 이유는 혐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비슷해요, 종류가.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에 나선 게 거의 없어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이 다 얘기를 했고 본인은 지시를 했거나 어떤 공무원 정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있잖아요. 예. 다스가 실소유주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차명주주가 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20% 지분 외에 80% 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금고처럼 이게 운영됐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증은 측권들의 진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금 거래 내역을 가지고 살펴봐야 그러겠죠.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질문들도 더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되는지를 한번 보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란 말이에요. 일단은 현 지휘를 하고 있겠죠, 수사 상황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난번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그게 다
완비가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영상 녹화까지 진행이 되면서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천장에 카메라 몇 대가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합니다. CCTV처럼? 예, 그렇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다고 하고 그 CCTV를 통해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 윤석열 지검장이 보면서 예. 모니터도 하고 뭐 추가로 더 물어봐야 할 거라든지 뭐 궁금한 부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실제 조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지시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예. 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성으로 혹시 전해지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음성은 아니고 메신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서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받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관격을 지금 중앙지검 수뇌부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TV 시청하듯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예. 지검장뿐만 아니라 수뇌부들이 다 지금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하나하나를 다 같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1001호는 어떤 곳이냐? 그렇다면 여기가 특별조사실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조사실보다는 조금 환경이 좀 낮고 좀 넓기도 하고 그런 곳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1002호에는 그 뭐 침대, 간이 침대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금 피곤하다, 뭐 쉬는 시간을 요구한다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1002호에 가서 휴식도 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 1001호 복도, 이 복도 자체에 굉장히 큰 철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층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외부인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당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 1001이라는 숫자가 예. 보통 이제 국가 원수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 타는 차의 차 번호가 1001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받는 곳도 이제 1001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교롭게 됐다.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패, 이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성수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변호인단 선임이 많은데 돈이 굉장히, 액수가 굉장히 커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았던 게 무슨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수십억대 집이고 예. 뭐 지금 이것저것 혐의가 있는 것만 하면 거의 뭐 조 단위로 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한다고 그 무슨 재정적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근데 이 변호사 비용도 억 단위이긴 하죠. 예, 뭐 수십억 단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변호인단이 이게 꾸려진 거를 보면은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측근이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료로도 변호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재정적 부담이 있었을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의문이 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아니 돈도 많은 사람이 권력도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당선되면 내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2007년에 선언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10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한 353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그 중에 307억 원을 청계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6억 정도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고 그 현재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논현동에 있는 사저와 그 땅 이 두 가지거든요. 현재 기록상으로 딱 봤을 때 그것만 했을 때 현재 공시지가가 68억, 시세로 한 150억이 넘어요. 현재 재산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된 것 말고 다른 숨겨놓은 재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예. 아까도 나왔지만 차명 재산이 또 있지 않느냐. 예. 이래서 현재 공개된 재산이 시세로는 한 150억 정도지만 플러스 차명 재산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받은 뭐 연금 이런 거 월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등등등 하면은 사실상 뭐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건 아니냐. 그런 예. 상황에서 왜 돈 없다고 이른바 어떤 가난한 뭐 코스프레를 하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글쎄, 뭐, 다스 실수요주, 뭐, 차명재산 등등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대질신분 얘기에 대해서 검찰이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도 그렇고, 몇 명 사람들이 그거에 응할 대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구속 상태에 있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석하겠다라고만 하면 바로 출석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받은 예. 걸로 알려진 지금 김백준 집사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정에서.
가정은 물론이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은 오늘 공교롭게도 자신의 그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모든 걸 다 이제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는 것처럼 다 속죄하면서 살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속죄하면서 예. 살겠다라면서 사실상 거의 뭐 검찰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도 아까 그 검찰이 브리핑을 할 때, 백브리핑을 할 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김백준 그 전 기획관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검찰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조사가 좀 더 잘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물어봤더니 예. 뭐 이미 검찰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진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이미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꼭 개인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거나 할 경우에는 김백준 이 당시 집사 역할을 했던 이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카드로 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전 대통령이나 김백준 기획관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크게 거부만 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안종범 당시에 뭐 이제 구속 정호성 상태였던 비서관도 있었고. 정호성, 뭐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대질에 올 수 있게 준비를 당시 검찰이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혐의도 네. 부인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서 다 모든 걸 인정하고 속죄하겠다고 한 마당에 네.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아직 대질 조사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백준 씨는 오늘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까지 검찰이 협조를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김백준 씨의 증언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수수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됐나 이 부분을 밝히는데 중요한 그렇죠. 진술이 되는 지시를 거는 했다고 중요한 했으니까. 진술이 되는 예. 건 맞거든요. 근데 대질 신문이라는 게요. 보통 공범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대질 신문을 하기도 하는데 양측의 주장이 너무 또 이렇게 다르고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면은 이게 대질 신문을 하나마나 별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정에서 저 김백준 씨가 어떤 증인으로 나오거나 할 때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그때의 정황을 들어가지고 저 진술을 탄핵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소국장. 이게 대질신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검찰에서 조사할 때도 검찰은 박연차 그 당시 대광그룹 회장과 대질신문을 대기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면서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김백준 기획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그런 대질신문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나오는 진술만 봐도 그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그 사안에 대한 진술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성수 선생,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대편에 가 있는 건가요? 내가 인정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내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까? 예, 지금 이게 좀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게 김백준 전 그 기획관의 경우에는 이걸 본인이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걸 돈을 본인한테 이게 들어온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받은 거고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의 죄는 굉장히 무거워질 것이고 네. 이게 그냥 지시에 의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이게 업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제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게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상이고 또 혐의를 모두 다 인정하고 사실을 만약에 다 진술을 한 거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재판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반성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 진술 자체가 공동 피의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를 이 진술이 뭐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런 걸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이 진술 자체를 전체를 다 신빙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관심이 구속영장 청구인데 지금
전재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다스, 이명박 실소유주, 검찰 잠정 결론 이렇게 났고요. 예. 그다음에 100억대 뇌물수수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걸 기자들이 지어서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흘린 얘기잖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까지 흘려놓고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 조사는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이랑 달라요. 사실 변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피고인한테 주로 대묻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예. 오늘은 이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고 아마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을 걸로 보이고요. 100억대 뇌물수수가 맞다면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 인정되고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시다니까 증거 인멸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김백준 씨라든지 많은 부분 구속됐는데 어떤 형평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겠죠. 혐의가 상당한 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낮게 봤더라고요. 60%? 이거는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박 의원은 이제 검찰 내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수혜를 받은 네. 그러한 이제 검사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좀 불투명하다. 뭐 이제 그렇게 봤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 얘기 자체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걸 상당히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오히려? 이제 저렇게 네. 얘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 봤을 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구속이 되느냐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라든지 이 실소유주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황상으로는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연 정확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증거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삼성의 60억 원 뇌물 그 부분도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나는 몰랐다. 예.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라든지 뭔가 문서로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복수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구속 여부는 그러한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혐의, 증거를 이제 확보해서 그것을 제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선 의원 저 발언 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간섭하는 거는 이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 뭐라 그러셨냐면 검찰 내에 MB 시절 혜택받은 검사들이 다수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예.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저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론이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도 아니고 구속 가능성은 60% 정도인데 그 이유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 검찰도 과거에 2007년 8년에 BBK 특검할 때랑 지금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도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사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법리적인 부분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 증거가 명확하고 이건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리적 검토에 의해서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예. 법원에서도 그 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정말 그럼 증거가 명확한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스가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스는 이전 특검 때도 무혐의가 이미 한 번 났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혐의가 났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풍 빌딩 제2층이 이제 압수수색이 되면서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그렇죠. 있고, 예를 들어 네. 이제 공동 피해자 피고인들의 진술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법적으로 신빙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도 청구지만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다 이제 지켜봐야 하고 그 지켜보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밝혀지면서 결정이 될지 지금 당장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점지를 판단하는 것은 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뭐가 있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가족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시영 씨가 전무였는데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보도가 일단은 있었어요.
규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간격을 지금 중앙지검 수뇌부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TV 시청하듯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검장뿐만 아니라 수뇌부들이 다 지금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하나하나를 다 같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1001호는 어떤 곳이냐? 그렇다면 여기가 특별조사실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조사실보다는 조금 환경이 좀 낮고 좀 넓기도 하고 그런 곳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1002호에는 그 뭐 침대, 간이 침대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금 피곤하다, 뭐 쉬는 시간을 요구한다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1002호에 가서 휴식도 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 1001호 복도, 이 복도 자체에 굉장히 큰 철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층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외부인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당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 1001이라는 숫자가 예. 보통 이제 국가 원수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 타는 차의 차 번호가 1001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받는 곳도 이제 1001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교롭게 됐다.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패,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성수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변호인단 선임하는데 하는데 돈이 굉장히, 액수가 굉장히 커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았던 게, 무슨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수십억대 집이고, 예. 뭐 지금 이것저것 혐의가 있는 것만 하면 거의 뭐 조 단위로 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한다고 그 무슨 재정적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 변호사 비용도 억 단위이긴 하죠. 예, 뭐 수십억 단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변호인단이 이게 꾸려진 거를 보면은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측근이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료로도 변호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재정적 부담이 있었을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의문이 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아니 돈도 많은 사람이 권력도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당선되면 내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2007년에 선언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10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한 353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그중에 307억 원을 청계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6억 정도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고, 그 현재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논현동에 있는 사저와 그 땅, 이 두 가지거든요. 현재 기록상으로 딱 봤을 때. 그것만 했을 때 현재 공시지가가 68억, 시세로 한 150억이 넘어요. 현재 재산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된 것 말고 다른 숨겨놓은 재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예. 아까도 나왔지만 차명 재산이 또 있지 않느냐. 예. 이래서 현재 공개된 재산이 시세로는 한 150억 정도지만 플러스 차명 재산,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받은 뭐 연금 이런 거 월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등등등 하면은 사실상 뭐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건 아니냐. 그런 예. 상황에서 왜 돈 없다고 이른바 어떤 가난한 뭐 코스프레를 하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글쎄, 뭐, 다스 실수요즘, 뭐, 차명재산 등등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대질신분 얘기에 대해서 검찰이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도 그렇고, 몇 명 사람들이 그거에 응할 대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구속 상태에 있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석하겠다라고만 하면 바로 출석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받은 예. 걸로 알려진 지금 김백준 집사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정에서. 가정은 물론이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은 오늘 공교롭게도 자신의 그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모든 걸 다 이제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는 것처럼 다 속죄하면서 살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속죄하면서 예. 살겠다라면서 사실상 거의 뭐 검찰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아까 그 검찰이 브리핑을 할 때, 백브리핑을 할 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김백준 그 전 기획관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검찰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조사가 좀 더 잘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물어봤더니 예. 뭐 이미 검찰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이미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신 겁니까? 위험해요. 지금 우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실은 1001호 김성수 변호사님. 호칭을 이제 검사가 질의를 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우를 갖추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는 사실 피해자 신문할 때 당연히 피해자 아니면 뭐 이렇게 당연한 호칭을 하지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네.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예우를 갖추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조사에는 당연히 피해자 예.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예우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랑 이제 1년 만에 또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포토라인에 서고 이렇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전에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태극기 뭐 그렇죠. 대라고 하는 분들이 예. 오셔서 이제 막 화이팅 뭐 이렇게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측근들만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는 길에 또 이제 또 한 명만 와서 뭐 굉장히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하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이 돼 있었고 또 그리고 호실 자체는 검사실은 동일한 1001호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1001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수사를 할 때 50페이지 정도 질문을 일단 검찰에서 뽑아놨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 12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배가 넘네요. 예, 아무래도 혐의가 지금 거의 20개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몇 번이나 무혐의가 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영상 녹화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겠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안 예. 하겠다라고 거절을 했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게 그냥 조서만 받으면은 기록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기록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받아 적는 분이 그대로를 받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문장을 말해도 한 문장으로 압축돼서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남는 경우에는 내가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검찰 측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객관적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중에라도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수사 태도에서 기록에는 안 남는 그 종이에는 안 남는 수사 태도가 나오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한다거나 뜸을 들인다거나 뭐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조서를 나중에 수정할 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영상에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던 부분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검찰 조서에 대해서 뭐 성립을 부인할 때 이 영상 녹화물이 있기 때문에 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피의자들이 전부 이렇게 열람을 하거든요. 네가 뭐라고 질문을 하고 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열람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가서 저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그런 의지에서 영상 녹화 촬영에 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지가 특히 많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많았던 이유는 혐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비슷해요, 종류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에 나선 게 거의 없어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이 다 얘기를 했고 본인은 지시를 했거나 어떤 공무원 정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있잖아요. 다스가 실소유주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차명주주가 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20% 지분 외에 80% 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금고처럼 이게 운영됐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증은 측권들의 진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금 거래 내역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질문들도 더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되는지를 한번 보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란 말이에요. 일단은 현 지휘를 하고 있겠죠, 수사 상황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난번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그게 다
완비가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영상 녹화까지 진행이 되면서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천장에 카메라 몇 대가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합니다. CCTV처럼? 예, 그렇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다고 하고 그 CCTV를 통해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 윤석열 지검장이 보면서 예. 모니터도 하고 뭐 추가로 더 물어봐야 할 거라든지 뭐 궁금한 부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실제 조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지시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성으로 혹시 전해지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음성은 아니고 메신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서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받고 하는 과정. 먼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예.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고 그럼 그 뒤에 다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조사하다가 다시 또 일정한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그때 다시 또 도곡동 땅 다스 문제를 다시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예. 계속되는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심리전 그리고 체력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은 아마 수사팀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이 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쭉 이 법원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의 얘기 또 오늘까지를 한번 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사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체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국장님, 오늘 이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참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에 했던 얘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라든지 짜맞추기식 수사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지난해 11월 발해인 출국할 때라든지 지난 1월 달에 이제 기자회견 할 때라든지 그때는 그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검찰과 일종의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오늘은 소환돼서 딱 포토라인에 선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사받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까지 정치 보복 얘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참고 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사실은 그 앞에 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본인의 심정 참담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앞으로 역사에서 이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거죠. 예.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함축된 그 부분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그 부분은 그 앞에 했던 그러한 사실상 자신은 어떤 정치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수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입장을 이 전 대통령이 발표하고 기자가 한 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예, 보통 저렇게 출두할 때는 기자들이 옆에 이제 대표 마이크를 들고 예. 이제 그 모두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의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를 맡은 기자를 하나 뽑아서 한 명의 기자만 이제 옆에 이제 붙어서 질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기자가 이제 질문한 게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 라는 거 하나 물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저기에 모여서 취재를 하러 온 모든 기자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질문 한 4-5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질문 중에 이제 2개밖에 사실 못한 건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올라가서 기자가 같이 빨리 따라 올라가니까 계단이 위험하다. 첫 번째 네.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계단이 위험하다라고만 답을 하고 두 번째 다스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이미 거의 다 올라가서 더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종이에 프린트나 써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박 전 대통령 때하고요. 조금 저거 비교해서 좀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꼭 개인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거나 할 경우에는 김백준 이 당시 집사 역할을 했던 이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전 대통령이나 김백준 기획관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크게 거부만 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안종범 당시에 뭐 구속 상태였던 정호성, 뭐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대질에 올 수 있게 준비를 당시 검찰이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도 부인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서 다 모든 걸 인정하고 속죄하겠다고 한 마당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대질 조사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백준 씨는 오늘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까지 검찰이 협조를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김백준 씨의 증언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수수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됐나 이 부분을 밝히는데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거는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대질 신문이라는 게요. 보통 공범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대질 신문을 하기도 하는데 양측의 주장이 너무 또 이렇게 다르고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면은 이게 대질신문을 하나마나 별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정에서 저 김백준 씨가 어떤 증인으로 나오거나 할 때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그때의 정황을 들어가지고 저 진술을 탄핵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소국장. 이게 대질신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검찰에서 조사할 때도 검찰은 박연차 그 당시 대광그룹 회장과 대질신문을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키려고 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면서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김백준 기획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그런 대질신문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나오는 진술만 봐도 그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그 사안에 대한 진술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수 선생,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대편에 가 있는 건가요? 내가 인정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내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까? 지금 이게 좀,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게, 김백준 전, 그 기획관의 경우에는, 이걸 본인이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걸 돈을 본인한테 이게 들어온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받은 거고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받은 거다. 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의 죄는 굉장히 무거워질 것이고 이게 그냥 지시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이게 업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죄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게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상이고 또 혐의를 모두 다 인정하고 사실을 만약에 다 진술을 한 거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재판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반성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 진술 자체가 공동 피의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로 이 진술이 뭐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런 걸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이 진술 자체를 전체를 다 신빙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관심이 구속영장 청구인데 지금 전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다스, 이명박 실소유주, 검찰 잠정 결론 이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100억대 뇌물수수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자들이 지어서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흘린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흘려놓고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 조사는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이랑 달라요. 사실 변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피고인한테 주로 되묻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네. 오늘은 이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고 아마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을 걸로 보이고요. 100억대 뇌물수수가 맞다면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 인정되고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시다니까 증거 인멸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김백준 씨라든지 많은 부분 구속됐는데 어떤 형평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겠죠. 혐의가 상당한 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낮게 봤더라고요. 60%? 이거는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박 의원은 이제 검찰 내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수혜를 받은 네. 그러한 이제 검사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하는 검찰이요. 티타임을 통해서 오전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볼까요, 최현미 기자? 네, 그러니까 아까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죠? 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바로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녹차를 검찰청에서 준비했다고 하고요. 녹차를 한 잔 드리면서 좀 면담하는 시간을 한 네. 10분 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예.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한 10분 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9시 50분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오전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애초에 조금 예상한 것과 달리 아예 검찰이 처음부터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다스로.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다른 뇌물이라든지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걸 다 제쳐두고 지금 다스와 그 도곡동 땅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당신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먼저 캐고 있고요. 오전에 계속 그 부분이 진행이 됐고 오후 한동안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예.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었고 또렷하게 나와는 무관하다. 예. 다스나 도곡동 그 땅이라든지 다 나와는 무관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혔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들도 뭐 딱히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스 실소유주 문제부터 아예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먼저 치고 나갔냐. 네.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검찰의 판단이다. 예. 라고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좀 작게는 뭐 점심 식사를 주변 이제 설렁탕 집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먹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전 대통령이 뭐 무리 없이 식사는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휴게 시간을 요구하거나 한 것도 없었고 예. 아마 오늘 지금 이제 시간대를 어느 정도 검찰이 예상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예상을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굉장히 잘 원만하게 뭐 순조롭게 되는 것 진행되고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긴급 체포 부분 예. 그리고 대질 조사. 지금 등 돌린 측근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측근들과의 대질 조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대질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질 조사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예.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면서 약간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어놨네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다스를 먼저 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혐의가 거의 2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면 내일까지 조사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초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뒀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근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이란 말이에요. 예. 뇌물의 관례가 3가지거든요. 특활비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뭐 취임 전에 뭐 받았다는 그 이팔성 씨한테 받았다는 20여억 있고 그다음에 이 다스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복잡한 게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대납 60억 원 대납했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라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죄가 다 거기에 물려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손정석 부장님, 박 전 대통령 출석한 걸 저희가 1년 전쯤에 봤고 이번에 1년 뒤에 봤는데 좀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 다 제가 기자실에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물음에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녁 자리에서 한 2차례 만났었는데 말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물어보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막 줄줄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뭐 질문 문항을 한 200개 뭐 이상 해서 그 굉장히 A4 용지를 한 120장 준비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술술술술 하지 않을까 제 짐작에 뭐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검찰에서도 설명하기를 어쨌건 오전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대략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다스나 도곡동 땅 부분을